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정철과 함께 편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플래툰의 남자 홍이모입니다. 따라온 플래툰 남자 이준규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해 말씀이랄까 네. 한번 드리면은 네. 우리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에 네. 우리 홍 편집장님이 조금 약간 상태가 그럴 수 이게 있어요. 말씀이 굉장히 줄어드셨죠. 네. 약 먹은 사실은- 병아리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아주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부끄러우시다니. 이 중에서 너무 돌직구다 이거는. 다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돌직구다. 두 번째로 젊어, 그죠? 너무 돌직구입니다 이거. 그게 아니고 사실 홍 편집장님이 밀리 관련된 네, 일로 미국에 출장을 가셨어요. 네. 근데 갔다 네. 오시는 날이라서 아. 지금 막 그냥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냥 조금 해롱해롱하고 정신을 있습니다. 못 예. 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밀떡을 위해서 불굴의 의지로 지금 참고 계신데 네. 혹여 이렇게 좀 그러시면은 네, 네. 널리 그래서 양해를 이렇게 꼬꾸라진다든가. 푹 쓰러진다든가.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 네. 아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이렇게 또 오신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네, 예. 네. 왜냐면 자리가 없어질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아니 홍편집님 미국에서 바로 매기시. 봤던 것들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어디 갔다 오신 거죠? 아 라스베가스 갔고요. 도박. 그걸 한번 근데 도박은 딱 그렇게 안 5불. 봤는데. 특집 코너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네, 6,000원. 네. 한 푼도 못 땄습니다. 잘합니다. 비바라스베가스. 그리고 본 거는 네. 총 있고 총 2만 총총. 총에서 네. 총으로 끝나더라고요. 예. 네. 뭐 요런 사항들이 아마 뭐 이게 플래툰에 많은 나갈 분들 겁니다. 아시겠지만 네, 나갈 샷쇼. 예정이죠. 네. 아, 샷쇼. 예. 네, 네, 네. 자, 그동안에 우리 밀리 영화 중에 네. 우리가 인기를 좀 끌었죠. 네. 이게 사실은 밀리 영화들은 대중적이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박 나거나 음. 중대박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괜찮았던 영화 네. 미드웨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좀 2월 달에 기대하고 있는 기대하고 영화죠. 있습니다. 1917.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1917에서 많은 장면에 나오고 또 우리 1차 세계대전 하면 떠오르는 아, 참호전. 네. 참호전. 전에도 예. 한번 다뤄본 적은 있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좀 더 못 다뤘던 네, 네. 다른 내용을 이야기들 좀, 네. 아유. 한번 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만 이번에는 해도- 듣자마자 축축해요. 그래요? 그렇죠. 또 사실 1917의 그 참호에 기생충이 그렇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이런- 걸고 넘어가시네. 또 야, 이 걸그룹 포기 못합니다. 작가적 상.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시네. 아이고야. 시차 적응으로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 네. 우리 예. 홍 편집장님이 서두를 한번 꺼내 주시죠. 예. 이 참호전은 시차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요. 네. 예. 이게 1차 대전 초기만 해도 그러니까 1914년 그렇죠. 여름부터 가을까지만 해도 이럴 줄 기동전 몰랐죠. 양상이 어떻게든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독일군은 기동전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파리를? 서부전선을 네. 파리까지 끌고 가려고 했고 슐리펜 계획이 그렇죠. 딱 네. 그거를 위해 만들었던 프랑스군은 거죠. 프랑스 군대로 이거를 모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음흠. 이걸로 해서 기동과 공격으로 정말 맹렬하게 음. 독일군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자들이 발생하죠. 특히 프랑스군에서. 독일군 같은 경우는 화력을 어마어마하게 투사해서 프랑스군을 정말 대량 학살을 하는데 결국 프랑스군은 그에 지지 않고 또 계속 병력을 투입해서 결국은 파리까지 오는 건 맞긴 합니다만 독일군도 프랑스군도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세지고 네. 이 경우는 되게 프랑스군이 독일군 진영을 해서 막 밀고 가면은 독일 쪽에서 다 왔구나 그러고 완전히 대량 사격으로 엄청난 일방적으로 때렸구나.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너무나 공격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914년 하반기가 되면은 음흠. 양상이 참호전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몰려오는 프랑스군을 막으려면 결국은 참호를 파야 되고 프랑스군은 프랑스군대로 이제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야 되니까 참호를 파야 되고 연합군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양쪽 진영이 이제 참호전을 양상에 돌입하게 재미있는 게 참호전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예, 그렇죠. 물론 처음은 아니죠. 사실은 로마 시대부터 참호라는 건 존재했습니다. 사실 로마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여기는 야전삽이에요. 땅을 파는 야전 축성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훈련이 됐고요. 음흠. 그리고 심지어 나폴레옹 전쟁 때 남북 전쟁 때도 참호는 참호전이 그렇죠. 있긴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참호를 판 이유와
예. 1차 세계대전 참호를 파는 이유는 조금은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네. 뭐 그런 뭐 차이점은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참호전이 굉장히 역사가 1차 세계대전은 깊죠. 아니다. 예. 그 갑자기 이전에도 나타난 있었다. 건 아니고 갑자기 네, 나타난 건 아니죠. 그렇죠. 다만 네. 1차 세계대전에서 참호전이 특히나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여러 번 말했지만 바로 기관총하고 철조망입니다. 일단 참호를 파고 그 앞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참호에 기관총을 거치해 놓으면은 웬만하면 정말 말 그대로 대량 살상 기계가 그렇죠. 탄생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기관총 한 자루 하고 몇 명의 병력만 있으면은 일개 대대가 몰려와도 막을 수 있는 그쵸. 정도의 정말 방어선이 형성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이게- 보니 네. 정말 양쪽 다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참호를 해서 적이 올려오는 걸 막으려다 보니 참호를 팔 수밖에 없는 데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야포격이 19세기까지만 해도 대포를 쏜다 그러는 게 보이는 쪽에서 포병들이 눈으로 적을 보면서 쏘는 가시거리 사격 직사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직사를 네.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1차 세계대전이 되면은 적의 포는 보이지 않는 간접 사격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참호를 파지 않으면은 날아오는 포탄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정말 쇳덩어리였죠. 그렇죠. 19세기 남북 전쟁 때만 해도 야전 포병이 포격을 하다가 보병의 돌격이나 사격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영화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는 아직 그렇죠. 클리셰죠. 그 개봉은 아직은 안 했지만 1917에도 그런 그 포격 장면 우리가 이제 늘 뭐 보아오니까 그 포격 그러려니 하지만 그 당시를 잘 표현한 네. 그런 장면들이 포격 예고편에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예고장 그렇죠. 예고편에도 네.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 사거리가 갑자기 그럼 확 늘어난 건가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사거리도 늘어났고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곡사 화력이 예. 그때 이제 주가 됐기 때문에 참호전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참호가 정말 필요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폴레옹 전쟁 시대 때는 네. 앞에서 장전을 하는 전장식 그쵸, 대포였기 이렇게 일자로 때문에 서가지고. 그다음 그러면은 포탄이 포구보다 작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뭐 강선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그란 형태였기 때문에 뭐 쏴봤자 뭐 1km 날아가면 많이 날아가는 정도. 1kg요? 1km 날아가면 많이 날아가는 정도. 근데 거예요. 19세기가 되면서 일단 포가 강선이 파이고 네. 예. 후장식 포가 되고 네. 그다음에 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 주퇴복자 기구가 생긴. 네, 쉽게 해서 그렇죠. 그 전에 그게- 포는 고정이 되니까 포 쏘았다면 포 전체가 쫙 밀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네. 다시 앞으로 밀어서 다시 방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조준이 포신이 흐트러지죠. 후퇴했다 왕복을 하니까 일단 한번 방렬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쏠 수 네. 있게 된 거예요. 한 완전 시간이고. 포 기술이 완전 늘어난. 거기에 그다음- 또 하나가 발전을 한 게 통신 기술이 발전하니까 야전에서 무슨 전화기로 네네. 유선 전화긴 하죠. 전화로 좌표를 알려주면은 후방의 포병이 좌포에 맞춰서. 적을 직접 보지 않고도 그 좌표 가지고 쏴버릴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포탄이 옛날에는 그 동그란 쇳덩이였다면, 예. 예, 쇳덩이였다면 이때는 유선형에다가 안에 이제 화약이 채워지면서 네. 이제 떨어지면서 그냥 터지는. 그렇죠. 예, 그렇기 살상 때문에 방향이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충격 신관이란 게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제 지상에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버틸 수가 있었다면 예. 이제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죠. 야, 그러나 화약 기술이 확 이런 늘어나네. 참호가 또 있을 수 있는 게 그거 참호를 파면서 희생도 줄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참호를 깨트릴 이제 창과방패잖아요 항상 그렇죠. 무기지는. 늘 청가방패죠. 그 깨트릴 만한 무기가 없었어. 1차 세계대전만큼 그냥 나중에 호루라기만 나왔지만 불고 그냥 뛰어나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호루라기 한번 불고 쭉 이제 뭐 네. 정말 일제 돌격을 하다 보면은 점점 숫자가 줄어서 그렇죠. 기관총이 막 그렇죠. 불을 뿜기 시작하면 이제 예. 딱 뒤돌아보니까 낯가리 나밖에 없더라. 뭐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접어들면 참호가 사라진 이유가 이제 참호를 이제 격파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나오니까 그렇죠. 뭐 전차도 하고 비행기도 발달하기 네. 시작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참호가 이제 뭐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참호전을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빼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참호에서 버텼던 사람들이에요. 병사들. 참혹하죠, 진짜. 네, 그 제가 이제 그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참호는 일단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생 자체가 굉장히 불결한 데다가 여기 이제 비가 오거나 물이 차게 되면은 그냥 해수가 안 물에서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 그리고 이제 참호에서는 오수 사실 속에서 살아야 됐죠. 있으면은 그냥 얇은 선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없죠. 선을 이렇게 선을 앞뒤로 늘릴 수가 네. 없고 유일하게 병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 참호 벽을 파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제 사진을 보면 그게 좀 나오는데
군에서는 이걸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포탄이 떨어지면 이게 안으로 파여진 공간이 있으면 이게 참호가 무너져 버리니까 무너지면서 그냥 압사당하거나 매몰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낸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는 쌓았나요 그러면은? 못 샀죠. 아니 저도 이제 그 최전방에서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땅을 파서 네, 그런 네, 것보다는 모래주머니를 쌓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모래주머니를 싸는 했거든요. 것도 사실은 그 참호를 보강하는 역할 정도였었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쉽게 그게 안 되는 게 땅 위로 올라오는 순간 목표무가 되는 목표물이 거죠. 돼버리니까. 그죠 이제 딱 머리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이런 식으로 참호선이 고정이 되다 보니까 저격수들이 양쪽에서 점점 활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연합군, 독일군 둘 다 저격수를 상당한 숫자 운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총이 볼트 액션에 그쵸. 이제 장거리 사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거의 카구팔. 조준경 안에 붙이거나 네. 들어오는 건 그냥 다 표적이 되는 거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주인공도 저격당한 네, 거니까요. 저격당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양쪽 참호선의 거리가 예. 정말 천차만별 몇백 미터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50m도 안 된 경우도 있어. 그렇죠. 아 50m. 예. 50m도 안 된. 그 왜냐면- 왜냐면 잘 던지면은 거기 그렇죠. 터지잖아요. 왜냐면 예. 계속 조금씩 파고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제. 네. 아, 어떻게든지 접근해 가보려고. 근데 그 참호도 이제 어느 군이 더 유용하게 잘 팠느냐 또 잘 시설을 갖추었느냐 뭐 이런 쪽을 또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알기로는 독일 쪽이 독일이죠. 아 맞습니다. 좀 앞섰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독일군 같은 경우는 참호를 목재를 보강하고 지하 대피소를 파는 등 지휘소를 파고 대피소를 파는 등 해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쾌적하게 지내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했는데 연합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열악했던 게 음. 아무래도 이거를 독일군 같은 경우 일단 점령한 땅을 지켜야 더 되니까. 지켜야겠다라는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영구방어진지 같은 개념을 했는데 연합군 같은 경우는 진격을 위한 어떤 플랫폼 쓰고 이라는- 버린다. 그렇죠 개념을 좀 더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땅 따먹기였죠. 아. 상대적으로 좀 부실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물이 차는데 그거를 보강 안 되고 또 보강이 안 되니까 폭격 같은 게 날아왔을 때 피해가 많고 그리고 위생적이고 물이 차는데 오래 있으면 뭐가 걸린다? 참호죠. 네. 그렇죠. 예, 전에도 한번 이질, 말씀 예. 나왔었죠. 전투 외에 그 비전- 희생자 네. 사상자들이 참 많았던 전쟁이. 그리고 지옥이 양쪽 어느 진영이든 간에 참호에는 군인 외에도 또 다른 동반자들이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있었죠. 동반자들이 있는데 쥐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참, 쥐들은 좋아하는데 왜 군인들은 안 좋아할까? 참 이런 1차 세계대전, 뭐 참호전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잔혹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잔혹하고 전쟁을 부르는 이름 자체가 지금은 1차 대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옛날에는 뭐 그때는 당시에 2차 대전이 뭐 생길 줄을 몰랐으니까 이만큼 전쟁이 참혹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끝나기 위한 전쟁.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불리죠. 근데 그리고 당시에는 더 그레이트 워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나는 가장 의문스러운 게 우리 인간은 네. 그렇게 잔혹한 그 경험을 하고서도 또다시 그거에 배가 되는 2차 대전 어마어마한 같은 희생을 전쟁이 겪은 2차 일어나리라고는 세계대전이 또 벌어지고 꿈도 생각 못했죠. 그렇죠. 그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그렇죠. 또 전쟁이라서 괜히 그러니까는 아마 제 생각에는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강박관념들이 아. 공감대처럼 형성된 것 같아요. 그때 1차 대전 때 독일에서 끝나고 독일에서 유행했던 게 이제 그 등뒤의 적 이론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은 독일군은 1918년 여름까지 계속 공세를 취하다가 백일 공세가 실패하고 이제 공세가 실패하고 이제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독일 영토가 점령되기 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독일 국민들이나 전선의 독일군들은 우리는 왜 갑자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핑계거리로 된 게 유태인과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죠. 없다. 네, 라는 그런 핑계를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그 전쟁이 끝나고 다른 전쟁으로 빼앗긴거나 상처를 입었던 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위로받겠다 내지는 얻어내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뭐 그만큼 또 네. 그래서 나치당과 히틀러의 선전이 잘 먹게 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히틀러와 나치당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선거를 통해서 투표에 의해서 네, 집권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은 뭐 히틀러나 친위자나 SS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독일 국민 전체가 공범이에요. 그리고 그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의 시작은 저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이라고 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보고 많은 병사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 져야 되지? 왜 졌다고 하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아니, 압박감이 이러는 그 거죠. 참호전 하면 또 1차 세계대전이 생각나고 1차 세계대전은 그럼 어떻게 벌어졌는가 이런 면도 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정말 어떻게 협소하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오스트리아 제국의 그 황태자의 암살로 네.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 하나로 도화선이 된 건데 그렇죠. 그게 사실상 협정과 협정이 얽히고 얽혀서 그거에 의해서 폭발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 이유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담론과 제가 느낀 거로는 결국은 그 당시 팽배했던 제국주의의 그 팽창 그렇죠. 서로 팽창하려고 하는 네. 네. 또 경제죠, 경제. 그렇죠. 독일이 거기서 뭐랄까 그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던 영국과 제국들, 프랑스. 영국과 네. 프랑스 제국들에 맞서기 위한 이젠 뭐 해군력도 거의 뭐 따라잡았고. 따라잡았고 네. 그거를 빌미로 일으켰던 근데 또 국제 하필 전환인가. 거기에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하필이면 비렐름 2세라는 찌질이가 그러니까 됐다는 게 또 문제고. 비스마르크의 실각이 어쩌면 이제 전쟁으로 가는 단초를 열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 얘기했던 황태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의 황태자의 죽음은 굉장히 우연히 겹친 거였어요. 원래 암살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다 실패했고 맞아. 근데 폭탄 던지고 했는데 안 가도 됐죠. 병문안 간다고 갑자기 이제 코스를 바꿨는데 그렇죠. 운전기사 길을 잘못 들었고 그리고 이제 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망쳤던 거기, 암살자가 기다리고 있던 카페에서 사람이 이제 원래 그 권총을 위치도 막 아니고 난사했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한 5번 암살자쯤 됐던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총을 쐈는데 방탄복을 입고 있었어요. 원래 황태자는 아, 비단으로 실크로 된 거. 근데 살짝 빗나가서 위에 맞은 거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예. 그리고 이제 그 오스트리아가 만약에 바로 세르비아랑 한판 붙었으면 전쟁이 크게 안 벌어졌는데 맞아. 독일이랑 이제 뭔가 얘기를 하는 동안 세르비아는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던 근데 그런 거죠. 끌어들임과 관해 그들은 왜 거기에 막 뛰어들었을까? 이건 사실은 누가 하나 터뜨려라. 그렇죠. 나 한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정말 그 전에 사실 도화선 될 게 없어서 그냥 그렇죠. 가만히 있었던 거지. 음. 서로 이해 감각이 있으니까 그냥. 또 우리 도화선 하니까 그 미션 임파서블의 게임 처음에 나오는 그 네. 도화선 시퀀스 아니요 장면이 도화선 생각이 하면 그 견자단이 나왔던 그 유명한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참호전입니다. 네. 그렇죠. 참호전에 대한 또 뭐 다른 이야기 우리 이 기자님 무기학적으로나 이쪽으로 봐도 2차 대전이라고 하면은 정말 비약적인 무기의 발전이 많았던 전쟁이죠. 요때도 화학전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있었죠. 그 참호전을 말씀을 타파해 보려고 독일이 시도했던 게 바로 화학전이죠. 화학전이죠. 염소 가스를 그야말로 그 염소 아니고요. 예. 그 수도를 소독할 때 쓰는 그 염소를 이제 기화시켜서 만든 가스 그거를 이제 바람에 흘려서 영국 연합군 진영으로 날려보냈던 게 독일의 최초의 화학전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독일만 하는 게 아니라 금방 연합군도 따라해서 이프루 전선에서 1915년 4월에 처음 썼고 이 그렇죠. 당시에 하여간 그 전장을 지배했던 무기를 보면 먼저 말씀하셨던 기관총, 맥심, 뭐 독일의 슈판다우 MG08 근데 같은 그런 맥심이네 거. 둘 다. 네. 예. 다 어차피 뿌리는 같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탱크, 탱크가 최초로 마크원. 이게 결국 참호전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해 그렇죠. 보겠다는 의지로 나온 물건이고 그다음에 예. 비행기가 전투기에서 폭격기로 발전해서 이제 4년 동안 엄청 비약적으로 그렇죠. 군용기로 발전했거든요. 그렇죠. 4번 독가스. 독가스. 네. 독일이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양쪽 다 쓰면서 또 참호전을 더 지옥으로 만들었고. 아우 지옥이겠다 진짜. 또 참호를 뚫게 또 독일은 기관 단총을 개발했고. 네, 그러다 보니 그 5번이 이제 개인 자동화기. 그렇죠. 네. 기관총 외에 그 들고 다니는 기관총 있으면 좋겠다. 하고 나온 게 MP18이었죠. MP18. 그렇죠. 그거를 내 가지고 박격포도 또 참호전 상황에서 박격포도 나왔네요. 베르그만 MP18 다음에 뭐 근데 그걸 쓰는 또 슈트룸트루펜 얘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위장. 네, 우리가 네. 그다음 그- 화염 방사기. 예, 예, 예. 그렇죠. 화염 방사기. 그 중에서 이제 뭐 언뜻 또 수류탄. 언뜻 또 네, 생각났는데 수류탄 많이 쓰였고. 우리가 이제 그 1차 세계 대전을 사실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많이 있었지만 네. 워호스 같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말씀하신 그런 그 무기 체계들이 상징적으로 또 나타난 것 중에서 저는 좀 그래도 고중 굉장히 완벽했다고 했던 게
조금 황당한 영화지만 아, 내가 좋아하는 뭔지 알것 DC 같아. 영화 모를 걸? 저기 원더우먼 아니에요? 맞아요. 원더우먼. 원더우먼에서 잘 나왔던 알고 있습니다. 그 멋진 장면 장면이 나오죠. 아 아, 진짜 음악이 벌써 따라라라라 하면서 바로 그 슈판다우 MG08이 막 네. 쏘아대는 근데 기관총을 이렇게 다 튕겨내죠. 이렇게 막죠. 그 슈판다우 MC08이 정말 고증을 정확하게 해서 나왔던 건 그 영화가 거의 제일 인상 깊었어요. 물론 아. 다른 영화에도 나왔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본 거 중에는 제일 고증 히어로물에서 고증이 잘 또 됐었어요. 네. 굉장히 저같은 장면이 워호스에서 기병대가 그 돌격을 하는데 아, 그렇죠. MG08을 줄지어 세워놓고서 집중 사격해서 그냥 기병대를 다 쓸어버리는 말만 장면. 이렇게 지나가는 아, 장면이. 예. 네. 참고로 올해 그 네. 워호스 그 뮤지컬 네. 네. 그것도 한번 보실만해요. 나 이거 뭐 국내에서 올해- 공연을 한다고. 네. 아 그럼 시월인가? 무대에서 총을 쏘나요 진짜?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아니 무슨 1812 서곡도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에 로키 나와요? 원더우먼 아. 나오면 보러 가야지. 아 원더우먼. 예. 하여간 이렇게 돼서 정말 이 많은 무기의 등장으로 참호전이라는 게 억지로 등장을 하게 됐고 그 지옥도가 정말 4년 동안 이어져. 아유, 진짜 4년 지옥이겠다. 참. 마른 그래서- 전투에서 시작, 그 마른강 전투에서 시작해서 결국 독일이 18년에 마른강에서 또 패하면서 결국 전장이 끝냈고 정말 많은 사람이 거기서 9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희생했죠. 이거 정말 희생자의 그 단위가 엄청 폭발한 게 음흠. 보불 전쟁 이후 가장 크게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이건 뭐 음. 전쟁 전투 한 번 했다고 하면 10만 명은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나라가 10만 30만씩 나라가.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참혹했던 그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1917 네. 뭐 우리 그 패널 중에 몇 분은 시사회를 네. 또 참석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조만간- 배가 아픕니다. 네. 네. 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영화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그땐 또 이제 그 우리 정 작가님이 한번 전에 한번 그 네. 에피소드에 네. 한번 다루셨어요. 책과 함께 다루시고 네, 네. 역사의 전쟁터의 한 뭐 코너로 다뤄봤지만 봤지만 또 이제 그 1917이 곧 이제 개봉을 하니까 네. 이번에 참호전에 관한 이모저모 네. 한번 알아보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전쟁을 네. 좋아한다는 것과 전쟁을 경계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인식하셔야 그래서 돼요. 맞아요. 앞으로 우리 밀떡은 그런 저 밀리 관련된 영화나 그 개봉을 할 영화들이 있을 때 미리 좀 이렇게 그렇죠. 어떤 상식과 맞습니다. 뭐 어떤 에피소드 보시기 전에 딱 이거 듣고 가시면 이런 거 좋습니다.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네. 준비를 이 기회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요것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